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교재는 175페이지입니다. 고로 7번이 있죠. 허퍼의 확률 모형인데요. 자, 이 파트는 상점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번 보게 되면 허퍼의 중심지론 기억번이 있죠. 기억번 보시면요. 자, 두 번째 줄을 밑줄 하세요. 수요자의, 즉 소비자의 개성, 효용, 소비 행태 등 미시적 분석에 관심 밑줄. 미시적 분석이지 거시적 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허퍼의 확률 모형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 자, 공식은 이제 한눈에 들어오죠. 점포 매장 면적 나누기 거리의 이성. 이때 이성은 주로 마찰 계수를 가리키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공식 바로 밑에 보시면 니은번. 허퍼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점포 면적 동그라미.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동그라미. 경쟁 점포의 수 동그라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자, 동그라미 3개 있죠? 면적과 거리와 수다. 자, 면적과 거리와 수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보시면서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입니다. 집이 있는데 우리 집 주변에 마트가 많잖아요. 대형 마트. 그래서 자, 여기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롯데마트가 있어요. 여기에 홈플러스가 있어요. 대형 마트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리가 주어지겠네요. 요걸 보게 되면요. 먼저 점포가 몇 개? 3개죠. 수가 나왔잖아요. 각각의 이제 거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나왔고. 다음에 매장도 면적이 달라지겠지. 이에 따라서 이제 이 소비자가 어디로 갈까? 확률을 구합니다. 확률.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쉽게 생각하세요. 만약 자, 크기가 3개 매장의 크기가 똑같아. 크기가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먼 데 가요? 가까운 데 가요? 누구나 가까운 데가 확률이 없어요. 가까운 데 가려고 합니다. 얘가 확률모형입니다. 말 바꿔서요. 거리가 똑같아. 거리가 똑같으면 여러분들은 매장이 큰 데 갑니까? 작은 데 갑니까? 당연히 큰 데 가겠지. 얘가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거리가 다 다르고 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공식을 대입해서 확률을 따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볼까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요. 프린트 보시면 돼요. 자, 계산 문제 프린트 한 문제 남았죠.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요 문제 보기 전에 추가 설명. 요 그림 보시면서요. 보시면서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 봅니다. 만약 거리가 똑같은데 하필이면 요 홈플러스 가는데 얘는 전부 다 4차선, 6차선 도로가 굉장히 좋아요. 얘는요 2차선이라 편도 2차선입니다. 도로가 좁아요. 좁은 데다가 가는데 무슨 교차로가 그렇게 많은지 온통 막 신호등입니다. 이러면 교통이 좋다 나쁘다? 나쁘죠. 이때 교통의 장애 정도. 교통을 방해합니다. 교통의 장애물의 정도. 얘가 바로 마찰계수가 돼요. 마찰계수. 뭔지 아시겠죠? 따라서 교통장애가 크면 클수록 마찰계수도 커진다. 반대로 교통이 편리해. 너무 편리해. 편리하면 장애물이 적잖아. 그때는 마찰계수가 적어지거든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통의 장애물 정도에 따라서 마찰계수가 크면 클수록 장애물이 많은 거고요. 편리할수록 좋을수록 장애물 얘는 적어진다. 그래서 얘도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먼저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요. 동그라미 니은번 설명드렸고 디귿번 뭐예요? 디귿번. 공간 마찰계수란 교통의 장애물의 정도를 가리키는데 아래 화살표가 4개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묶어주고요. 첫 번째, 교통 조건이 좋을수록 끝에 보니까 마찰계수는 작아지고
두 번째 화살표,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끝에 보니까 마찰수가 커진다까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계산 문제를 풀어봐요. 계산 문제. 자, 상권으로 계산 문제 2번이죠. 2번 보게 되면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자, 문제 보시면 언제 나왔다? 15회 초과심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허퍼의 모형을 이용하여 자,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 신규 매장 단 괄호 마찰 개수는 2로 한다. 항상 주로 2를 주시거든요. 2승을 하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림이. 얘는요, 왼쪽은 신규 매장. 다음에 오른쪽은 무슨 매장이죠? 기존 매장입니까? 신규. 바뀌었네. 왼쪽이 기존 매장이고 오른쪽은 신규 매장이고 여기에 도시가 있고요. 자, 그림 보고 좀 불러주세요. 기존 매장은 면적이 얼마? 4,000요. 신규 매장은 면적이 얼마? 예? 9,000요. 9,000. 그러면 기존 매장은 거리가 몇 킬로? 2킬로. 신규 매장은 거리가 몇 킬로? 3킬로요. 3킬로. 그러면 요 밑에 도시가 인구 몇만 명? 5만 명이죠. 자, 이제 이 그림 보시면요. 면적이 달라. 거리가 다르잖아요. 이때 이제 갈 확률, 유인력 구하는 것은 그대로 요거 대입하면 되거든요.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입합니다. 이때 단서가 뭐죠? 공간 마찰계수는 얼마나 한다? 2로 한다고 했으니까 각각 2승하고 2승하면 되겠네요. 계산합니다. 기존 매장은요. 면적이 얼마? 4,000. 나누기 거리의 2승이니까 2의 2승이다. 암산되죠? 1,000. 다음에 신규 매장은 면적이 9,000입니다. 또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니까 암산되죠? 1,000. 그러고 보니까 숫자가 똑같네. 숫자가 똑같으면 아시죠? 확률은 50%고 얘도 50%다. 자, 문제가 묻는 것은 뭘 묻습니까? 신규 매장의 이용객 이 수를 구하시오. 그럼 신규 매장 몇 프로 가지? 50%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50%. 0.5로 곱하게 되면 몇 명이 간다? 25,000명입니다. 정답 50% 25,000명. 정답 25,000. 정답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푼 다음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문제 레벨을 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보았던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이나 허브의 확률 모형도 원리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 나왔다면요. 가능한 득점이 돼야 됩니다. 참고로 얘는요. 작년에 34회 때 문제가 출제되었거든요.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으면 중복 출제가 조금은 애매하죠. 어쨌건 이런 문제 나왔다면 항상 여러분이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에 기본서 봅니다. 기본서 보게 되면 한 장, 두 장 넘겨서 180페이지. 자, 180페이지 보시면 8번 넬슨의 소매 입지론은요. 얘는 별로 안 중요해요. 괄호 소매 점포에 8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 보니까 점포 입지 8개의 원칙이 항목 기억부터 이음까지 8개 나와 있죠. 기억번, 현재 제곱의 적합 지점, 니은번 등등등등 8개인데요. 얘는요,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근데 결론은요, 한 개만큼은 꼭 기억하자. 자, 비읍번 제목이 뭡니까? 양립성 동그라미. 따라서 넬슨은요, 8개의 원칙 가운데 양립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넬슨의 8개의 법칙이 나왔다면 뭘 강조해? 양립성. 딴 단어는 다 틀린 말이에요. 양립성을 가장 강조하는데, 그러면 양립성이란 밑줄 아세요? 서로 다른 인접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 밑줄. 자, 우리 주변에 얘가 많잖아요. 병원 옆에 뭐가 있어요? 약국. 얘가 양립성입니다. 서로 고객을 주고받잖아요. 또 예를 들면요, 재래시장 가니까 정육점 고기 팔잖아요. 그 옆에 또 뭐가 있죠? 야채 가게.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요. 양립성입니다. 또 예를 들면요, 술집이 많습니다. 술집이 많은데 또 옆에 뭐가 있더라? 노래방. 술집하고 노래방. 모두가 양립성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넬슨은
뭘 강조하더라? 양립성을 가장 강조하더라. 뭐 이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여기까지가 바로 상권이론. 여기서 매년마다 거의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나머지 공업일지라든지 나머지는요, 3월 달에 전부 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1월 달에는요, 상권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고요. 그럼 다음에 이제 앞에 넘어갑니다. 앞에 보시면 155페이지, 155페이지. 155페이지 보시면 자, 지드론하고 공간 구조론인데요. 지드론도 공간 구조론하고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은 예의 없이 출제가 된다고 봅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얘도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도상 둘 다 설명하면 다른 진도 못 나가니까요. 이것도 나누었어요. 이번 과정은 지도론이 있죠. 얘는요, 3월 달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3월 달에. 3월 달에 설명드리고. 그러면 한 몇 장을 넘기시면 163페이지. 163페이지. 네모 2번. 공간 구조는 있죠. 얘는 지금 설명을 합니다. 얘가 좀 더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번 과정은 도시 공간 구조를 설명하고 3월 달에는요, 얘는 건너뛰고요. 지도론 설명을 하게 되면 딱 진도가 합쳐지거든요. 자, 지금부터 도시 공간 구조를 봅니다. 얘는요, 지금부터 종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도 암기하고 학자 있죠.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1번, 동심은 이루는 버제서가 되고요. 한 장을 넘겼더니 목차 2번, 선형 이루는 학자가 누구? 호이트가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3번, 다핵심 이루는 해리스와 울만이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항상 우리 시험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도시 공간 구조론이 어떻게 됐죠? 처음에 뭐죠? 버제서의 동심원 이론. 두 번째, 호이트의 선형 이론. 세 번째,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얘는요, 바로 암기하자. 여기다가요, 야자만 딱 넣어주면 돼요. 야자만. 여러분들, 야동 보셨죠? 야동 보면 선다, 안 선다? 선다. 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야자만 싹 빼버리면 동선다. 동선다. 그래서 동선다 세 가지가 바로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동선다. 세 가지.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동선다 세 가지를 보겠는데, 먼저, 1번, 동심원 이론입니다. 동심원. 자, 동심원 이론은요, 바로 2번 내용 보게 되면, 박스에 5개의 동심원이 납니다. 5개의 동심원. 이 나오고요. 이 5개의 동심원 순서가 일단 한 장을 넘겨줘요. 넘겨주니까 고로 3번 5개 동심원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제1지대가 괄호 중심 업무지구 첫자 중동그라미. 2번요. 제2지대가 자 천이지대 천동그라미. 천동그라미. 3번 3지대가 자 저소득층 지역 첫자 저동그라미. 4번요. 4지대가 고소득층 지역 고동그라미. 마지막으로 5지대가 통건자지대 첫자 통동그라미. 자, 합쳐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중, 천, 저, 고, 통. 중, 천, 저, 고, 통 순서인데요. 그래서 요 순서가 이제 앞에지 보니까 그림 보세요. 그림 보게 되면 5개 동심원이 나옵니다. 동심원 그려볼까요? 자, 5개 동심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자, 방금 암기를 했죠. 중, 천, 저, 고, 통이다. 그러면 중천이 뭐죠? 중천. 중천은요, 사람이 죽으면 49제 지내죠. 그러면 49제 지낼 때까지 그 기간, 영혼들이
49제까지 중천에서 헤매거든요. 영혼들이. 그럼 그 영혼들은요, 육신이 없잖아. 그 중천을 헤매는 영혼들은요, 고통을 느낀다, 못 느낀다? 고통을 못 느끼지. 중천 저고통입니다. 중천 저고통. 그래서 중천 저고통 일단 순서기에 가시고요. 다음에 중심은 무지고 신의 한복판입니다. 다음에 천이지대는요, 신의 한복판 옆에는요, 뭔가 설마된 낙후된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는 주로 이제 범죄가 많고 빈곤하고, 게다가 옛날 같으면요, 그 집창촌도 많고요. 아주 허름한 지역이 바로 천이지대가 됩니다. 다음에 얘는 뭐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고, 얘는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이고, 다음에 이제 출퇴가 나죠. 통근자 주거지대가 되고요. 그래서 동심원 순서하게 되면 중천저고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천저고통 순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그림을 옮겨놨잖아요. 이 그림이 원래는요, 얘가 미국의 그 유명한 시카고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 영화 좀 보셨죠? 이거 쫙 나오잖아요. 스파이더맨이 주로 대형 고층 빌딩에서 막 거리를 막 누비고 다니잖아요. 근데 미국의 3대 도시, 대형 빌딩이 큰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시카고시예요. 이 무대가 바로 스파이더맨을 찍은 도시입니다. 빌딩들이. 그런데 지금은 시카고시가 아주 너무나 거대한 도시가 됐는데요. 얘가 처음에 초창기에는요, 아주 작은 소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동심원 모델은요, 이 작은 시카고시가 처음에 아주 작은 소도시 출발할 때 그때 모델을 전부 다 조사를 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제스가 시카고시 초기 소도시를 상대로 조사하니까 중천 저고통 순서로 도시가 동심원 모델로 똑같이 확장해 나가더라. 얘가 바로 동심원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가장 한가운데가 중심지죠. 도시 핵이잖아요. 핵이 몇 개 있다?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다 해서 얘는요, 단핵 도시입니다. 단핵 모델이다. 핵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잘 볼까요?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도시가 교통이 발달하면 이 원형이 아니고 원형이 변형이 되어버리거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동심원 모델은 교통의 발달을 무시합니다. 교통의 발달을 무시합니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천 저고통 보니까 요거 두 개 묶어서 볼까요? 3지대가 못 사는 동네 저소득층, 4지대가 잘 사는 고소득층입니다. 그런데 이 빈민들과 부자들이 사주에 딱 붙어 있잖아. 이거 현실이 안 맞습니다. 사실은요, 부자들과 빈자들은요, 서로 멀리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급주택과 저급주택과 서로 동떨어져야 되거든요. 고급과 저급이 서로 멀리 둔다. 얘를 주거분리라고, 주거분리. 주거분리는 뭐냐면요, 고급주택과 저급주택이 서로 동떨어진다, 멀리 두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무시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원 모델은 교통의 발달을 무시하고 주거분리가 나타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버제스는 이 도시를 조사하면서 동심원이 이렇게 도시가 성장해 나가지만 이에 대한 이유마저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동심원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체크합니다. 163페이지에 그리고 2번 내용 보게 되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3번, 4번 묶어줘요. 3번, 4번. 이런 것들이 출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3번 보시면, 자, 제가 부른 단어 뭐 밑줄 아세요? 도시는 중심지에서 멀수록 밑줄. 끝에 보면요, 범죄 밑줄. 한 줄 내려가서 빈곤 등의 문제가 감소한다 밑줄. 10번 봅니다. 자, 중심지 주변에 천이지대가 이게 뭡니까?
여기서 범죄가 많고 또 뭐 빈곤하고 질병이 많습니다. 얘가 동네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좋지. 멀어질수록 범죄나 질병, 빈곤이 적어지거든요.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자, 멀수록 범죄나 빈곤, 질병이 감소가 된다, 적어진대요. 또 4번요. 동심은 이론에 의하자면 저소득층에서 칠판 볼까요? 요거 저소득층. 칠판 그림 보시면요. 중천 저고통이니까 저소득층이 고소득보다 더 중심지 가까이 있잖아요. 이 문장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에 가까운 지역에 주거를 선호하더라. 맞잖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그리고 3번은요. 5개 동심어는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중천, 저고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비판을 보게 됩니다. 비판. 비판은요. 동그라미 2번 시카고 시만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성이 결례가 됐다. 즉 그 이유를 설명을 못하고 있고요. 3번 보게 되면 교통의 발달이 동심을 변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차 2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 자, 이때 선형, 그리고 한문이죠. 한문이 어려운데 한문이 선자가요. 부채꼴 선자, 부채꼴을 가리켜 부채꼴. 그러면 이제 선형 이론은요. 먼저 오른쪽에 박스 그림부터 보세요. 그림. 자, 그림 보셨습니까? 그림을 옮겨서 보겠습니다. 그림.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앞에서 봤던 동심어 모델을 보완했습니다. 이런 한계점, 비판들을 다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 중심지. 자, 그림 보게 되면 가운데 중심지가 나옵니다. 자, 중심지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멀리 뻗어나간다. 도로예요. 도로가 멀리 뻗어나간다. 얘가 동해면 5번 찾았습니까? 5번요. 5번 찾았죠. 그러면 5번 주변에 또 이렇게 4번이다. 4번. 찾았죠.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반대쪽에 3번 찾았어요. 3번. 맞죠? 요거 보시면서 자, 도시가 성장해 나가선 도로가 발달하는 만큼 도로가 멀리 뻗어나가죠. 도로가 뻗어나가는 만큼 교통축을 따서 이만큼 성장한대요. 얘가 바로 고급주택입니다. 고급주택은 교통축의 끝까지 도로가 뻗어나가는 만큼 이만큼 도시가 성장한대요. 다시 고급주택의 주변에는 중급주택이다. 얘는 중급주택. 얘도 중급주택. 맞죠? 그리고 정반대편에는 이제 저급주택. 이 정반대편에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호이트의 선형 모델은요. 교통축만큼 뻗어나가니까 마치 이 모양이 부채꼴 모양이지. 선형이란. 부채꼴 모양으로 뻗어나가고. 따라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비교합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교통의 발달. 다음에 고급주택과 저급주택은 붙어내고 정반대편에 동떨어져 있지. 주거분리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전부 다 그대로 수정 보완해가지고 교통의 발달이나 주거분리까지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교재 볼까요? 교재 보시면 1번 의를 보시면요.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보세요. 토지용은 도심에서 시작이 되면서 밑줄 하세요.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된다. 밑줄. 교통망 동그라미.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한대요. 따라서 오른쪽 페이지 거래 2번 내용 보시면요. 내용은요. 3번을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고급주택은 자 교통 노선까지 가까이 입지하고 또 중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인근에 입지하고 저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정반대편에 입지하더라. 그림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얘가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지? 주거분리. 주거분리. 그래서 주거분리 적어주시면 돼요. 주거분리. 고급과 저급은 서로 멀리 두는 동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내려요. 3번 보게 되면요. 선형이론 비판.
문제는 뭐냐? 1번 주택 입지 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밑줄입니다. 고급주택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 밑줄. 고급주택 위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번 내려가죠. 동선다 중에서 마지막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입니다. 의 보시면요. 다핵심 이론은 처음은 누가 맥켄지가 주장했지만은 맥켄지보다는 해리스와 울만이 발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리스와 울만 두 명의 학자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얘는요 공부할 게 없습니다. 왜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박스 그림이 있죠. 요 그림 보게 되면 자 그림 보게 되면 요 그림은 영국의 유명한 공업도시 맨체스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맨체스터 도시를 분석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서 자 다핵심 이론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핵이 여러 개래요. 말 그대로 다핵하게 되면 핵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보다 그냥 서울 떠올려 서울 봐요. 핵이 많잖아요. 명동에 있지, 강남에 있지, 천호동에 있지, 영등포가 있고 노원이 있고 핵이 많잖아요. 이게 바로 다핵심입니다. 주로 대도시는 핵이 여러 개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주로 대도시 경우는 핵이 여러 개다. 다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쉽게 보시고 다시 왼쪽 페이지 보시면 그래 이번 내용. 자, 내용은요. 동그라미 4번을 집중합니다. 다핵이 생기는 요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우리 시험은요. 기역번과 니은번 묶어주고요. 얘만 계속 출제되고 있거든요. 기역번은 뭐냐. 다핵이 생기는 이유가요. 자, 동종활동기류는 양립성이다. 땡땡. 밑줄 하세요. 요사 동종 간의 업종은 집적 이익을 추구 밑줄. 자, 유사업종은 서로 같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 서울에 용산에 가니까 뭐가 많습니까? 용산에 전자상가 다 모여 한 핵을 이룹니다. 노량진 하게 되면 어떨래요? 수산물 시장 모여 있으면서 핵을 이루잖아요. 서울의 경동시장은 또 뭐가 모여있지? 약재 점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핵을 이렇게 여러 개 이루더라.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는 서로 같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핵을 여러 개 이룬대요. 니은번요. 자, 이종 활동, 다른 업종은 서로 양립하기가 어려우니까 비양립성입니다. 서로 다른 업종끼리는 서로 분리해서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업종들이 여러 개 핵을 이룬다는 내용이 다핵심 이론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동선다 세 가지. 동선다, 동심은 자 선형이론 다핵심. 요 세 가지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를 정리하시고 여기까지가 도시 공간 구조론 동선다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앞에 지도론이 있죠.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또 까다로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는요 3월달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입지 선정 이론과 공간 구조론 마치겠고요. 다음 차트 넘어갑니다. 다음 차트가 194페이지예요. 194페이지.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책. 먼저 자, 제 1절 보시면 부동산 문제가 나와요. 부동산 문제는 최근에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설명 앞으로 안 합니다. 왜냐? 제가 11월 달 입문 과정에서 이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앞으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늘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 설명하고 앞으로 설명 안 할 거예요. 최근에 거의 안 묻거든요. 참고로 입문 과정은 이제 9강, 입문 과정 9강입니다. 요것만 들으시면 문제가 다 나옵니다. 얘는요 최근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바로 정책 넘어가요. 199페이지. 199페이지 네모 2번 정부의 시장 개입부터가 본론이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9페이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보십니다. 강의 노트 봅니다. 부동산 정책입니다.
주로 5문제가 잘 나와요. 5문제 안팎이다.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자, 목차가 1번과 2번이 있죠. 1번은 부동산 문제가 되고요. 다음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더라. 두 번째, 부동산 정책입니다. 기본 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 최근에 거의 안 났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패스합니다. 그런데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따로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죠. 하나만 떠올리자. 혹시나 출제가 된다면요. 기출문제 다 분석하게 되면 이런 정도, 직가고의 폐단. 이런 부분들은 뭐 책을 보든지 책을 안 봐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한데 정책은 크게 흐름은 3가지입니다. 3가지가. 먼저 토지정책, 주택정책, 다음에 조세정책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본서의 흐름인데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래서 정부 개입이 나왔죠. 여기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되어 있죠. 일단 쓰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좋아요. 여기서는 3가지가 중요한데 쉬워요. 중요한데. 첫 번째, 시장 실패가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외부 효과다. 외부 효과. 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입니다. 시장 개입 방법. 요 3가지로 끝. 3가지.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요. 하나, 둘, 3가지만 정리하면 공부 완전히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여기서 매년마다 거의 한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이게 이 파트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정책 넘어가요. 정책. 넘어가니까 토지정책이 뭐가 중요한지, 주택정책, 다음에 조세정책입니다. 먼저 토지정책은요. 뭐가 중요하다? 지역지구제. 얘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게 되면 지역지구제 국토개혁 공부하시잖아요. 이때 뭐죠? 공법입니다. 최근 시험은요. 공법에서 공부하는 지역지구제, 용도지역 종류 있잖아. 얘를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공법의 기초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토지은행제도 또는 개발이익 환수, 자, 나아가서는 토지의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바로 토지 공개념이 있죠. 토지 공개념 정도. 자, 이런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지구제,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주택정책은요. 특히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따라서 자, 임대주택 정책인데요. 따로 쓰지는 않겠는데 크게 3가지입니다. 임대주택 정책하게 되면 임대료 규제가 있고요. 임대료 보조금이 있고,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인데요. 얘는 언제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다음에는 분양가 상한제 들어봤죠? 분양가 상한제. 다른 말로 분양가 규제입니다.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또는 분양가 규제. 그다음에 선분양, 후분양 들어보시죠. 선분양과 후분양. 선분양과 후분양. 다음에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이다. 상향여가, 하향여가. 주로 이제 재개발과 관련해서 여가 좀 더 중요한 논점입니다. 이런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조세정책은요.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하게 되면 첫 시간에 뭘 공부하죠? 국세, 지방세 또는 보유할 때, 취득할 때 또는 양도할 때 세금 다 종류 공부했죠. 거기에 너무너무 잘 나와. 그래서 조세의 종류. 책에서 보면 계속 얘가 너무 중요해. 뭐지? 세법. 세법의 기초만 뒤에 서면 얘는 득점 가능하거든요. 얘가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최근 시험 패턴입니다. 다음에 조세의 기능. 마지막으로 조세의 귀착입니다. 조세의 귀착이다. 그래서 이제 대기 기본서가요. 이런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얘가 정책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요 틀만 공부하더라도 5문제 나면 거의 다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대로 공부하는 게 바로 정책의 흐름이 됩니다. 자, 목차 보았고요. 그럼 이제부터 자, 교재를 보시면 199페이지. 199페이지. 자, 1번 정책 개념. 가로 2번요. 정책 순서. 가로 2번은요. 앞에다가 X, I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10번 볼까요? 정부의 시장 개입하게 되면 뭐가 중요해? 시장 실패, 외부 효과, 시장의 개입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필히 정리됩니다. 매년마다 한 문제는 꼭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하자. 그러면 이제 가로 1번 보게 되면요. 자, 시장 개입이 가로 1번과 2번 있죠.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이다. 얘는요. 참고로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요 기능 두 가지가 강의 노트 보시면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 노트 볼까요? 강의 노트 보시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자, 두 가지 있죠?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다. 입니다. 자, 정부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얘가요. 그게 두 가지죠.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 기능은 화살표. 얘가 바로 사회적 목표 달성입니다. 반면에 경제적 기능은 네모되어 있죠. 얘가 중요하니까. 자, 요 네모가 뭐죠? 바로 시장 실패를 수정하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정부의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자. 이런 대표적인 예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한대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 기능입니다. 다음에 시장 실패는요. 이따가 이유가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부 효과 문제입니다. 외부 효과 문제. 이렇게 필기되어 있죠. 강의 노트. 그런데 이 자체가 시험 지문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만 싹 바꿔서 묻습니다. 바꾸면 틀린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기능이다. 바뀌었잖아. 틀린 말입니다. 다시 외부효과 제거 문제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뀌어버렸지. 얘는 바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기능입니다. 하나만 싹 바뀐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 바로 강요토를 보았는데요. 그럼 다시 자 여기서 시장 실패가 우리 시험은 특히 중요한데요. 이때 시장 실패가 뭡니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단어이면 그대로 보세요. 시장이 실패했대요. 이 자체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여기 답이 나왔지. 그래서 이 자체가 뭘 말한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못하다 해서 바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자, 이때 실패의 이 원인, 이유가 시험이 잘 납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 이것의 원인입니다. 얘가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책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책을 볼까요? 자, 책을 보시면 200페이지. 200페이지. 자, 목차 2번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는요. 1번 경제적 기능은 땡땡 밑줄 하세요. 시장 실패 수정 밑줄. 그리고 2번요. 정치적 기능은 땡땡 밑줄 하세요. 사회적 목표 달성 밑줄. 자, 3번 있죠. 3번. 3번은 잠시 보류. 중요한데요. 3번이 뭡니까? 요거 시장 개입 방법입니다. 얘는요. 잠시 보류. 잠시 보류.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4번부터 먼저 봐요. 시장 실패의 원인.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단어만 밑줄 하세요. 고래 1번. 불안전 경쟁 시장 밑줄.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 밑줄 하세요. 규모의 경제 밑줄. 규모의 경제. 고래 2번요. 외부 효과 밑줄. 다음 페이지. 그리고 3번 공공재 밑줄. 그리고 4번요. 정보의 비대칭성 밑줄. 밑줄 5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강요토 보시면 돼요. 그대로 나옵니다. 원인 5가지. 자, 첫 번째가 불안전 경쟁시장입니다. 자, 두 번째가 공공재. 세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 네 번째가 외부 효과. 다섯 번째 규모의 경제가 돼요. 5가지. 얘가 나왔다면요. 얘도 문제 탁 나오자마자 정답을 바로 풀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까? 아시죠? 첫째도 예쁜 여자, 둘째도 예쁜 여자, 셋째도 예쁜 여자. 그러면요, 예쁜 여자의 반대말이 뭐죠? 못생긴 여자. 못생긴 여자. 그러면 못생긴 여자는요, 외모가 공정한 외모예요? 불공정한 외모예요? 불공정한 외모죠. 그래서 못생긴 여자, 뭐지? 불공정한 외모, 암기껏. 불공정한 외모, 불공정 외모. 나왔네. 따라서 못생긴 여자 하게 되면 뭐지? 불공정한 외모, 불공정 외모. 그래서 바로 보셔야 됩니다. 자, 불공정 외모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불안전 시장.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모, 외부 효과. 규모의 경제. 그럼 이제 바로 답이 나오지. 다음 중에서
세습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틀린 답 하나만 싹 지워버리고 완전 경시장 틀렸지. 정보에 싹 지워버리고 대칭성 틀렸지. 비대칭성입니다. 불공정 외모 바로 떠올리시고요. 그럼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불안전 시장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하게 되면요, 얘는 종류가 많습니다.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제 시장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독점 시장. 독점 시장. 독점 기업 아시죠? 전국에 회사가 하나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어떤 게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 독점 기업이거든요. 만약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이잖아. 일반 개인 기업이 독점 기업이다. 이거 큰일 납니다. 어느 기업이 독점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사기업이 독점 기업이면요, 가격 비싸게 받아, 싸게 받아? 엄청 비싸게 받아요. 물건 많이 만들어, 적게 만들어? 물건은 적게 만들어. 적게 만들고 비싸게 받고 엄청난 독점 이익이 생기거든요. 큰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뭐? 자원 배분이 왜곡됐거든. 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독점 기업은 횡포가 심하기 때문에 철저히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에서 독점 기업은 절대 규제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공공재. 공공재는 예를 들면 주변에 공원, 바다의 등대, 경찰, 치안 이런 것들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 공공재. 그렇죠, 그죠? 일종의 무임승차, 대가없이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럼 이런 개인 민간 기업은요, 얘를 만들어, 안 만들어? 민간 기업은 안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뭐 어떻게 되냐? 공공재를 생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뭐지? 과소생산. 적정 생산이 아니고 어느 회사고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실습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은요, 비대칭이 더 쉬운 말로 정보가 불확실해야 돼요. 불확실성입니다.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가 되거든요. 시행 실패가 발생합니다. 다음에 외부 효과는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아래에 또 설명이 있죠. 얘는요, 따로 공부. 얘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상세히 봐야 되니까 얘는요, 중요하니까 따로 공부. 다음에 규모의 경제. 얘가 뭡니까? 규모의 경제. 만 나왔다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 시험 지문에서 규모의 경제 나왔다면 더 쉬운 말로 대규모.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대규모 대형마트가 있어. 대형마트. 얘가 규모의 경제입니다. 대형마트.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면요, 얘는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거든요. 좋은 점, 순기능.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좋은 점이 뭐죠? 주변에 땅값 오른다. 맞죠? 이건 좋아요. 그런데 역기능, 나쁜 점은요, 대형마트가 들어서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변에 소상공인, 작은 점포가 전부 다 장사가 안 돼. 전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하나 때문에, 대형마트가 잘 되어버리면 대기업 배만 불려주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문 닫고 피해를 보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되었다.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대형마트를 영업 시간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자원 배분이 왜곡되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어떻게? 5가지가 뭐지? 불공정 외모. 자, 불공정 외모 중에서 외부효과는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잠시 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실패의 원인이 뭐냐? 바로 떠올리자 뭐라고 했다? 불공정한 외모 5가지입니다. 되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얘는요, 뭐가 떠올려? 불공정 외모. 불공정 외모. 외부효과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주로 이유를 해야 되겠는데요. 얘는 일단 다음 주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진도 이거 시장 개입 방법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앞페이지 보시면 200페이지. 자, 200페이지에서 3번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바로 표를 보세요. 1번 직접 개입, 2번 간접 개입, 3번 토지 이용 규제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묶어줄래요? 1번, 2번.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묶어주고 얘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 나왔다. 허무하게 웃으면서 득점하세요. 그래서 얘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자, 정부의 직접 개입은요. 두 번째 줄. 밑줄 아세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토지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 정부가 사고 팔고 하자입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한대요. 그런 예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항목이 많죠. 몇 개만 밑줄 볼게요. 공영개발 밑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토지를 다, 지역을 다 수용하니까. 세 번째 칸, 토지은행제도. 정부가 땅을 싸게 직접 매입합니다. 직접 개입입니다. 쭉 내려가서 중간에요. 공공투자사업 밑줄.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자, 정부가 시장을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괄호 2번요. 왼쪽 페이지. 간접 개입은요. 결국 자, 아래 문장 보시면요. 시장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합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체크합니다. 조세정책 첫자 조 동그라미. 두 번째 개발 부담금 첫자 개 동그라미. 세 번째 금융상 지원 규제 첫자 금 동그라미. 한 줄 내려서 괄호 있죠.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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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동그라미.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정리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자,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첫째도 예쁜 여자, 둘째도 예쁜 여자, 셋째도 예쁜 여자. 근데 여성이 어떤 여자가 특히 예쁠까요? 예, 이겁니다. 보조개 있는 여자. 그것도 무슨 보조개? 금보조개. 금보조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금보조개. 자, 금보조개. 자, 동그라미 떠올려볼까요? 금 뭡니까? 각종 금융 지원, 금융. 보조금. 보조금. 다음에 조세. 개발 부담금입니다. 따라서 간접개입만 나왔다. 무슨 보조개? 금보조개만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차선하게 되면요. 얘만 딱 들으면 답이 다 나와버려. 금보조개가 모두가 간접 개입. 나머지는 대부분 뭐지? 직접 개입입니다. 금보조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그리고 3번 토지이용 규제는요. 토지이용 규제. 예를 들면 오른쪽 페이지. 항목 4개 있죠. 한 2-3개만 밑줄 할게요. 첫 번째 용도지역지구제 밑줄. 세 번째 정부의 각종 인가허가제 밑줄. 개발권, 양도의 TDR제도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용 규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왔다면 뭐만 떨려? 간접 개입은 뭐라고 했다? 금보조개. 떨리고 나머지가 대부분 다 직접 개입입니다. 이용 규제는 쉽잖아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상 이제 얘만 나왔다면 암기시게 들었죠? 원인 5개가 뭐지? 불공정, 외모. 다음에 시장 개입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인데 간접 개입이 뭐라고 했다? 금보조개. 그리고 외벽화는요. 오늘 진도는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